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생각 같았으면 더 오랜만에 뵙고 싶은데 어쩌다가 또 계절 하나밖에 안 지나고 이렇게 사람 줄이려고 조금 모르는 곳에다 그냥 살짝 올리고 말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또 사람이 많아지셨나. 저번 한 거 교재는 바꿨죠? 이 하늘 공부로. 원래 성격상 하나를 오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작하자마자 언제 끝나려고 고민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인생에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교재를 땅의 사람에서 하늘 공부로 바꿨죠. 이 하늘 공부가 첫 출판된 책인데 책 하나 출판하려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출판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기존 출판사에서는 이런 책을 출판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출판하려면 돈부터 주고 출판하는 식으로 하든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됐지만 처음 출판하는 게 꽤 힘들었는데 한번 하니까 또 이것저것 하게 되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책 출판하려고 애쓴 분들이 많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 해볼 것도 많고 따져볼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데 요 뒤에 이거 도와주신 분들이 써있긴 하는데 여기에 없는 분도 있어요. 여기 안 쓰여있는 분들도 굳이 이름을 쓰기 싫어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의 많이 도움이 됐죠. 많이, 생각보다 많이. 다른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나온 책이라서 책이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원래 책을 낼 생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일기도 써보고 글도 써보고 생각도 정리해보고 해봤는데 결론은 난 글재주가 없다였어요. 일기를 쓰고 아니면 글을 쓰고서 이렇게 제가 한 달, 두 달 후에 다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썼는데 내가 헷갈려요. 이게 누가 썼는지 쓴 의도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그래서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글 쓰는 고민만 했어요. 정말로 이게 마지막 글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올렸어요. 하나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올릴 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쓸 것이 떠오르고 그렇게 하나하나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 책은 그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쓴 글은 아니에요. 책을 낸다는 전제하에 만든 글이에요.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책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든 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억지로 쥐어짠 거예요. 수련법이. 근데 수련법 딱히 없어요. 보면 수련법이라고 한 건데 수련법이 없어요. 좀 엉성하긴 한데 그게 의도는 차차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목도 억지로 쓴 거죠. 하늘공부. 되게 거창한데 왜 하늘공부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랬을까? 블로그 지우셨죠? 네.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 왜 갑자기 하늘공부일까? 이거 아마 제가 좀 거만해서 그럴 거예요. 잘난 척을 하고 싶잖아요. 내 건 특별하다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높은 곳, 권위 있는 곳에 기대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좀 커요. 없이 살아서. 힘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하늘자 들어간 곳이 무수히 많아요. 하늘공원,
하늘 교회 시작해서 하늘자가 들어가는 게 엄청 많은데 그게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저처럼 좀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름 지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딴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늘에 대해서 좋아하는지는 중국도 천자를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러고 보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선 하늘 공부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할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강의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수련이 돼버리잖아요. 수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련을 해야 돼요. 수련을 여기가 또 도장도 아니라서 맨날 나와가지고 뭐 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하늘 공부, 땅에서 저번 강의들 보면 많은 부분이 철학적으로 치우친 것도 많고, 철학적으로 치우친. 개인이 하든 말든지 별로 다그치진 않았어요. 수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수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개념 주입, 거의 주입에 가까운 정도로 했죠. 알아들으면 되고 알아듣지 않으면 말고 시기 좀 그리고 좀 쉽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쉽게 해야 쉽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데 혹시 아이디어 있거나 방법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조언 좀 해주시면 좋고요. 제 능력상 쉽게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못하는 것도 이 능력이 없는 건데 쉽게 한다고 계속 애썼는데도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쉬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늘 공부로 할 거니까 우선 해둘 게 수련이기 때문에 수련적인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규칙적인 수련법을 하나 할 거예요. 매일 하는 수련법을 우선 해요. 수련법 이름은 긴장할 거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 자기 호흡하고 자연 호흡을 할 건데 우선 수련법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왜 짓냐면 이름을 지으면 형태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대금짓이에요. 이건 뜻을 또 물어봤기 때문에 뜻을 또 고민했거든요. 사실 이거 아무 뜻 없어요. 그냥 대금짓인데 뜻을 물어보면 또 한 번 따지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있는 거라서 그냥 이것도 이게 뜻이 뭐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이게 미리 약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릴 때 이제 이게 의미박장을 할 거거든요. 의미박장을 얼마나 이게 황당하게 하는지 잘 보시면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기다림은 끝나지 않아요. 뭔가 하나 기다려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끝이냐면 또 다른 것을 원해요. 어렵게 반연인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끝이냐? 아니요. 더 나은 것 또 원해요. 100만 원이 목표였으면 100만 원 벌면 거기서 끝이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또 난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걸 원하고 하면서 이루어지길 기다리지만 기다림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다고요. 끝나지 않으면 영원하다가 돼요. 대가 영원한 것이라고요. 의미가 이상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건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영원과 이 순간 서로 반대말이 이게 반대말인가? 상반대말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을 영원히
이렇게 되나요? 지금을 영원히 이렇게 하시라고요. 지자는 별 의미 없어요. 이 지자 갈지자인가? 가라고. 그렇게 되나? 지금을 영원으로 알고 행하시라고요. 의미는 맞는 말이에요. 별 이게 진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아짜라. 나의 지금은 영원하다. 아, 쑥스러워. 아무튼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묻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이걸로 뭘 하는 거냐면, 근데 이름부터가 너무 거창해서 좀 황당한데, 이걸로 뭘 하냐면, 하는 건 사실 별거 없어요. 하루 30분 수련하는 거야. 20분은, 우선은 다음 주 2주 동안, 2주 후에 볼 거잖아요. 2주 후에 볼 건데, 2주 동안은 20분 동안, 그냥 앉으세요. 앉아서 그냥 호흡을 본다고 해야 되나? 호흡 보기. 호흡 보기. 우선 호흡을 늘리지 말고 억지로 좀 더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호흡하세요. 아니, 호흡이 아니라 그냥 앉아만 우선 있으세요. 20분 동안 앉아 있기. 그 다음에 10분은 그냥 있기. 이걸 명상이라 그러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호흡을 조금씩 늘릴 거예요. 목표는 들숨 5초, 날숨 5초, 10초이긴 한데 아무튼 처음에 10분, 20분, 10분 해가지고 30분 호흡을 할 거예요. 하시라고요. 네, 앞으로 오늘부터 매일 30분 시간 내서. 그건 너무 심한데. 하든지 말든지잖아. 확인 불가인데 이건. 안 한 거 했다고, 안 하면서 했다고 하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데 계속 할 거예요. 나중에 5초씩 10초 호흡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안 한 거잖아요. 당장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확인되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근데 어쨌든 2주 동안, 앞으로 2주 동안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시간 지나서 뭐 기단되고 광단, 목표는 광단이에요. 어쨌든 최소 이 공단 넘어가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광단인데 뭐 기단 된다 안 된다. 그리고 1년, 저번 강의가 거의 1년 했다고 치면 앞으로 1년 동안 할지 몇 개월 할지 모르지만 1년이라고 쳐도 1년 동안 이렇게 해갔는데 단전도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나 기단도 안 됐다고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안 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당장은 확인 불가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확인 가능이 되거든요. 그거 속일상 하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뭐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서 뭐 별거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하루 빠졌으니까 내일 1시간 한다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몰아치기 하면. 아무튼 이걸 매일 하시길 바라고. 나는 단전이 이미 기단이 넘었는데 이걸 또 하면 다시 기단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지 말길 바라고. 이런 고민하면 안 돼요. 수련회 내려오면 안 쪄. 이게 초보 기초라고 해서 다시 기초로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올라가든가 나아져야지. 수련법이 기초인 거지 자기가 기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체적으로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어차피 개념이잖아요. 관념적인 부분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몸이 움직이는 거하고 머리 움직이는 거하고 같이 가져야 이게 나중에 맞춰져야 서로 부작용도 없고 또 떨어지는 거나 해체되는 게 적어져요. 아는 만큼 가야 되고 가는 만큼 알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느릴지 모르고 가봐야 뭐 10초밖에 호흡이 안 되고 뭐 2주 동안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이게 무슨 효과 있냐고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서 보자고요. 시간이라는 게 되게 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서는 금방이야.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뭘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그 카페가 보면 이게 카테고리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라울 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땅인 사람이고 하나는 하늘 공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 공부를 들어가면 왜 하늘 공부인지는 모른다겠죠? 이거 그냥 잘난 척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표제 제목이 이렇게 보면 수도는 따라하는 게 아니다, 아니라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파악이란 말 썼잖아. 제가 파악이란 말을 의미를 두기 시작한 거는 화이트헤드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시간을 파악이란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 듬성듬성 시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해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악이기 때문에 파지라고도 하고 파악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간을 공간적으로 잘라서 내 인식에 들어오게 하는 건데 파악이 돼요. 시간도 파악하는 거라고요. 화이트헤드 책 읽은 지가 10년, 20년이 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괜히 깊게 설명하면 이제 무식이 탈어나니까 어쨌든 거기서부터 파악이라는 걸 생각한 것이 있긴 하는데 여기서 파악이라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이 책이 사람들한테 이걸 따라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걸 바란 게 아니라 수도가 뭐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 파악하고 하시라고요. 강력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의례적인 수련법에서 자기가 창조하는 수련이라고 써있는데 왜 자기가 창조하는 거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련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고 방법도 알게 되고 또 알려고도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수련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틀도 법칙이 있어요. 틀 만드는 법칙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이해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가 그게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해가면서 몸에 뭐가 공력 쌓이듯이 쌓여지고 시간 지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완성도나 숙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없어요. 이건 알아야 자기가 숙성시켜야 된다는 개념을 알아야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몸을 변화시키고 단련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려면 머리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해져 있는 대로 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미리 몸이 알고 있거나 머리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만 중요할 수도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그쪽이 치우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원시 출신 그 이후에 무한한 길 이건 처음에 쓸 때 보면 차이나 수련법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요. 원신 출신이 우리나라 수련 단체에서도 그렇고 차이나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선망하거나 수도의 목표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중요한 이유도 있고 왜 출신을 해야 되느냐도 있고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하면서 그리고 알아야 원신 출신에 대해서 할 수 있거나 자기 의미대로 이해한 부분 이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원신 출신에 대해서 왜 하는지 알아야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야 사용법을 알아요. 사용법이나 용도 하는 이유를 모르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원신 출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는 출신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 고전에 써 있는 것처럼 원신 출신에서 사물 만져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누구 앞에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들이대죠. 너 원신 출신 할 수 있냐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보여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된 그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해되어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원신을 출신하면 그 원신으로 다른 사람 시야에 보일 수 있다고 알고 그 이술을 하게 되면 자기 원신을 남의 시야에 보이게 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코 그 단계 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목적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달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것처럼 제대로 알아야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수도의 원리 왜 그렇고 어떻게 그렇고 그런 부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쓴 거예요. 나름이에요. 이게 답은 아닌데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고 하는 건데 다르게 설명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수련법이나 그런 걸로 그것도 한번 이건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됐고 또 넘기면 지윤이다 써있는데 이거는 별로 설명했잖아. 그래서 서문을 들어가면 예전에 책을 땅인 사람의 진도가 참 더디게 나가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좀 하다가 때려치면 어떻게 되나? 저만 열심히 떠들었죠? 갑자기 이것저것 나열을 많이 했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또? 없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러면 서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난 학력도 짧고 글쓰기 위한 교육도 배운 적이 없고 논리적 전개나 근거 유추도 일반적 형태를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는데 못하는 것을 하겠다고 억지 부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가방만 짧은 건 짧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 교육이나 뭐 배운 건 논리적 전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글을 못 쓴다 그랬잖아요. 못 써서 연습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포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황이 떠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글 쓰는 방법이 글을 구어체로 쓰는 거죠. 문어체를 못 쓰겠더라고요. 문어체로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어체식으로 원래는 구어체적으로 하게 된 게 사고하는 방법이 편해가지고 혼자 앉아서 누구한테 막 떠들었어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은 아무나 정해놓고 친구나 뭐 아니면 아는 사람 누군가 정해놓고 혼자 생상으로 떠들었는데 그렇게 사고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편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혼자서 미친 짓을 많이 했죠. 남 보면 미친 짓인데 혼자서 생각하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는 건데 열심히 뭔가 따져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잘난 척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글 쓰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편했어요. 익숙한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혼자 머릿속에서 떠들던 거기 때문에 이걸 글로 바꾸려니까 조금 달랐어요. 아니면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다른 게 머릿속에서는 비약을 해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머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글로 쓰려니까 비약했던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메꾸려고 하는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더 이 논리적 전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근거들을 쓰는데 상당히 애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비약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니면 사실 비약으로 안 보일 거라는 부분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더 메꾸다 보니까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게 글이 산으로 간다고 중간에 네, 맞아요. 많이 여기저기 빠졌다가 돌아와요. 빠졌다가 돌아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구멍, 설명 안 하면 구멍같이 보이는데, 설명 안 해도 된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저거 이렇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 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교조적이 돼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아니면 그래서 이 개념에서 저 개념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메꿔질 걸 메꾸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겸손한 척 하려고, 쉽게 말하면 많이 산으로 갔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살 때 혼자 떠들 때 예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비근한 거,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느꼈던 거, 경험했던 것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하는 게, 일상생활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하고 좀 길다 하더라도 길게 늘릴수록 이해하는 게 편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이 좀 함축적인 걸 좋아해요. 이제 한문에 영향 받아가지고 좀 간단하고 쉽고, 아니면 늘리기보다 줄여가지고 짧게 시조나 뭐 선종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맞을 수는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이유 좀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자기 잘난 척만 해요. 또 거기다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래서 아는 척 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게 대부분인 것이, 우리나라나 동양이 이런 서양인들처럼 논리적 전개를 나불나불 되는 걸 잘 못해서 그래요. 예술작품 하나 보고서 설명하라 보면 이제 2줄, 3줄 넘어가면 이제 갑자기 머리에 쥐나죠. 상상력의 부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길게 설명하는 걸 잘 못해서 그래요. 이러는 것도 습관을 들이거나 아직 성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닌데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꼭 하지 말라 이전에 우리가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길게 늘리면 무식한 걸로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알면 더 떠들어보라고. 아니 공식적인 것이나 글로서야 짧고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는 좀 길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서양인들 얘기를 하면 물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글로는 더럽게 어렵게 쓰는데, 막상 만나서 대화하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럴 수 있는 건 그들이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글이나 그런 곳에서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정말로 만나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만나서도 어렵게 말을 해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달라고, 쉽게 설명해달라고 해도 쉽게 설명할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건 자기 지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가 고민한 부분이 아니라서, 남이 고민한 거나 남이 연구해낸 것을 내가 정리하거나 간략화시킨 거예요. 남이 방대하게 설명해놓은 걸 자기는 짧게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다시 거꾸로 늘려보라고 하면 또 늘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줄일 수도 있어야 되고 늘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늘렸어요. 늘렸는데 늘렸다고 봤는데 또 보면 저도 많이 줄인 게 많아요. 좀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머리가 안 따라가는 걸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억지로 안 되는 건 안 돼요. 저도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했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줄, 네 줄인데 네 줄에 이게 많은 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네 줄을 제가 지금 몇 분을 떠들었죠.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떠들려고 하면 더 떠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네 줄로 줄인 거 보면 글로도 많이 줄인 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린 거고 어떻게 보면 줄인 거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좀 항상 아쉬운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더 줄였어야 될까 아니면 늘렸어야 될까 이 고민이 있어요.